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요. 13강의 빈칸 추론으로 와볼게요. 자, 이 13강에 있는 이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그냥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가볍게 좀 먼저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주장, 뭐 요지, 주제, 제목,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뼈대를 잡기 위해서 어떤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글 전체를 읽으면서 뭐를 파악하는 유형이었냐면은 문맥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흐름과 무관한 문장, 순서 배열,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요 친구들이 이제 글을 좀 우리가 간접 쓰기라고 해서요. 어떤 글에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했다면, 이제 오늘 할 빈칸 추론은 요것들을 싹 다 종합한 그런 유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싹 총집합해서 보는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를 살펴볼 것이냐? 자,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풀이 과정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먼저 너네한테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게 되면은요, 이렇게 하나의 문단에는요, 반드시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중심 내용을 찾는 그런 유형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하나의 문단에 하나의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이거를 통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통일성. 이 하나의 문단 전체가 통일되게 하나의 주제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글에서요, 문장들이 쭉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문단이요, 그럼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이 글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들이 서로 제각각의 소리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서로 같은 소리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같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영어 수업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영어 수업 핵노잼이야 이래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통일성이 깨져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은요 애초에 우리가 어떤 문제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런 통일성을 위해서 각 문장들이 서로 다 밀접하게 연결이 돼야 돼요. 문장들끼리 서로 밀접하게 뭐가 돼야 된다?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보고 또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응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집성.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수능 지문의 원칙을 가지고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앞쪽에서요, 지문의 앞쪽에서 나온 이 부분과 지문의 뒤쪽에 나오는 이 부분은요, 이 둘 사이에 반박을 해주는 내용이 없다면, 그러나와 같이 내용을 반전시켜주는 장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그쵸. 같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만약에 중간에 뭔가를 반박해주는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 두 형광펜끼리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를요, 제가 저 형광펜 중에 하나를, 이것 중에 하나를요, 뭐라고요? 빈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빈칸 문장에 대한 답의 근거는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지문의 맨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거랑 또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두 번째 문장에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 문장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빈칸에 대한 답의 근거는 반드시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지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를 푸는 그 과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럼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적으로 녹여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1번.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는 건 그럼 우리한테 어떤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먼저, 빈칸이 첫 문장 혹은요, 마지막 문장에 등장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요, 어, 주제문이 빈칸이다. 거의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거의 얘네들은요, 주제문 자체가 뭐가 된다? 빈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빈칸의 위치가 첫 문장이거나 마지막 문장일 때는 주제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답의 근거를 찾는 것, 아까 여기서 위에서 얘기했던 빈칸 어딘가에 지문 안에 답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 주제를 찾는 과정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해이론 1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빈칸이 문장 중간에 위치한다고 해볼게요. 문장 중간에 위치하게 되면요. 빈칸 이후에 답의 근거가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빈칸 이후에 답의 근거가 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빈칸이 여기에 나왔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나오면요. 요 이하, 이 부분에서 저 빈칸에 대한 답의 근거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즉, 빈칸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이건 이제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겁니다. 목표 설정이라는 거. 자, 그러면요. 요 목표 설정 얘기를 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볼게. 근거 파트로 돌아볼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제 강조했었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요 통일성과 응집성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 문장이라고 하는 것, 영어에서의 그 글은요, 한 번 썼던 표현을 또 같이 써주게 되면요, 그런 걸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ENM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뒤에서요, ENM이라고 똑같이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 부산역에 있는 학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요, 웅쌤이 일하는 학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요, 디고 학생들이, 혹은 뭐 예일 학생들이, 혹은 뭐,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은평구 학생들이 뭐 다니는 학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은평구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즉, 무슨 얘기입니까? 말을요, 이렇게 바꿔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평구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랑 똑같은 말로 여기 위에서는 뭐라고? ENM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이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르게 해주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러프레이징. 그래서 이 패러프레이징을 우리가 항상 좀 염두를 하셔야 된다. 영어에서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목표 설정을 하는데 앞서서 선생님이 이 패러프레이징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제 빈칸 문장을 읽는데 그 빈칸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빈칸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봅시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빈칸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요, 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는 지금 여기 얘는 지문 안에 제시가 된 부분입니다. 다시 만약에 뭐뭐는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얘는 제시가 된 거예요. 제시가 되고 여기 이렇게 빈칸이 나온 거예요. 뭐뭐는 빈칸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게.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찾아내는 게 이 문제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제시된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한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표 설정을 했으면 너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예를 들어서 빈칸의 첫 문장이 얘가 나왔다고 해볼게.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뒤에 읽어서 내려가면서 얘랑 똑같은 부분이 나온 부분을 찾아준다는 생각. 그러면서 걔가 주제가 돼요. 만약에 요게 빈칸에 문장의 중간에 나와 있어요. 문장의 중간이 아니죠. 글의 중간에 나와 있어요. 다시 요거 글의 중간. 글의 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뒤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목표로 잡은 얘하고 같은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목표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를 생각해야 된다? 바로 패러프레이징을 염두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 도대체 어떻게 말을 바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ENM이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내가 어, 이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글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아, 답의 근거를 찾았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찾은 그 답의 근거를요, 우리말로 어디에? 빈칸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리고 선택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답의 근거를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한다? 선택지를 확인한다. 이겁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선택지를 먼저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닌데 약간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너네가 그 이제 이 답에 대한 근거를 찾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오답을 줄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는요, 어떻게 요 3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요, 요거를 좀 연습해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 이걸 한번 해봅시다. 뭘 해볼 거냐면은요, 웅박사놀이라는 걸 해볼 겁니다. 놀이야, 놀이. 부담 없이 한번 봐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제 목표를 설정하려고 봤더니 빈칸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웅 박사는
빈칸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제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 글의 주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문 박사는 이해는 문 박사는 영어를 잘 가르친다. 자, 요게 중심 내용이라고 해봅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얘가 답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서 글을 읽다 보니까 빈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어, 자, 이렇게 빈칸이 나왔다고. 그럼 우리 빈칸은 무슨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래요. 뭐, 웅쌤한테 배운다. 혹은 뭐, ENM을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말을 추론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빈칸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이번엔 빈칸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빈칸에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쵸. 왜냐면은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우니까 어떻게 써? 뭐 영어를 잘한다. 내지는 뭐 영어 성적이 잘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또 한번 이런 거 해볼까요? 자, 웅박사의 학생 중 실명 거론해도 되지? 주은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그래서라는 말이 여기에 올 수도 있겠죠. 여튼 그래서 웅박사의 학생 중 주윤이는 빈칸을 친구들에게 합니다.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어를 잘 가르친다고 뭔가 연관이 있어야 되겠죠. 막 졌다가 주인은 친구들에게 뭐 욕을 한다.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런 거.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뭐 ENM, 웅 박사를 추천을 한다. 혹은 뭐 소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ABC 마트는 짜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ENM 원장님은 빈칸이다. 이렇게 나왔어. 야, 정말 생뚱맞게
아무것도 이상한 게 전혀 겹치는 게 없는 게 나오죠. 뭐 하나 겹칩니까? 요거. 자, 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뭐 학생들을 뭐라고요? 아, 많이 받아주신다. 좋아요. 아, 근데 그런 것도 올 수 있죠. 학생들을 많이 넣어주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급여를 올려준다. 이런 거. 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자, 이게 온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냥 너네 한번 같이 우리가 말장난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이 말장난이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장난이 아니라 이 근거를 가지고서 어떤 그래도 빈칸에 들어갈 말을 나름대로 추론을 해본 거예요. 자,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를 잘 가르쳐. 그러니까 그 은평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려고 쌤한테 배운다, ENM을 다닌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영어를 선생님이 잘 가르치니까 그 학생들 대부분이 영어를 잘하고 영어 성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그 학생 중 주윤이는 학생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급여를 올려준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맨날 원장님한테 이거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봐. 꼭 이것만 안 봐. 내가 이런 동영상을 올리면은 이것만 안 봐요. 네. 자, 여튼요. 그래서 이거 어째 뭐 농담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장난이라는 게 아니라 왜냐 요 과정 요 말이 좀 농담을 빈자한친다면 네. 넘어가서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실제로 선생님이 이걸 문제에서 한번 적용을 해줘 볼 건데 그 전에 한번 너네가 1번하고 2번 문제만 한번 좀 풀어보세요. 1번하고 2번 문제. 자, 1번부터 한번 봐봅시다. 1번은요, 지금 우리 요 빈칸을 보면은요, 빈칸이 첫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빈칸을 보니까 이 빈칸은 작동한다. as 뭐로서?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작동을 한다. for the mind. 자, for the mind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우리 어떤 정신에 대해서. 근데 많은 방식으로요. 그리고 across many different areas of life. 삶의 많은 다른 영역들에서. 그럼 봐봐. 뭔가 우리 어떤 정신이라던가 삶의 여러 그런 영역들에서 뭐가 일반적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하는 건지 이런 거죠. 참고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발음은 미케니즘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뭐 작동 기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동 기제.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뭔가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동 원리.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되는 그 원리를 미케니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이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작동되는 원리다. 우리의 어떤 정신과 삶의 다른 영역에서 작동이 되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나의 지금 목표는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일반적, 좀 이쁘게 써줄게. 우리의 어떤 정신과 삶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일반적 작동 원리,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빈칸이 당연히 첫 문장에 있으니까 주제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for example 예시가 나오죠. 자, 예시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서로가 같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주는 거는요. 예를 들어준다는 거는 앞에서 말한 거랑 같은 말을 조금 더 쉽게 해주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시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브라이언 원싱크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인데 마인드리스 앳 이팅의 작가인데 이 사람이 보여줬대요. 그것이 뭐겠어요? 빈칸이겠죠. 이 빈칸이 또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허리에 영향을 미친다. 허리 둘레. 이 일반적 작동 원리 얘가 뭐 해준다고요? 우리의 허리 둘레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봐볼까요? 우리는 결정합니다. 뭘 결정하냐면요. 얼마나 많이 먹을 것인지. Not simply as a function.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봐봐. 이런 장치들이 나와. not A, but B.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뭐예요? by a comparison to its alternatives.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만큼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비교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뭐에 대한 비교? 그것의 alternative, 대안에 대한 비교입니다. 먹을 거를 결정할 때요. 자, say 말하자면 우리가 선택해야만 한대요. 뭐 중에서? 세 개의 햄버거들 중에서 메뉴에 있는 8, 10, 12온스짜리들 중에서 그럼 우리는요, are likely to pick, 고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0온스짜리 버거를요. 그리고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At the end of the meal, 그 식사 마지막에. 그러나 우리의 옵션이 대신에 10, 12, 14온스라면 우리는 다시 선택할 겁니다. 중간 것을요. 그리고 똑같이 느낄 거예요. 행복하고 만족함을요. 12온스 햄버거에 대해서요. 식사 끝날 때. 비록 우리가 더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Get our daily nourishment. 우리의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또는요, 배부름을 느끼기 위해서. 뭐 이런 말이 쭉 나왔잖아. 근데 일단 선생님이 여기 제가 그냥 왜 그냥 쭉 읽었냐면요. 쭉 읽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크게. 근데 여기 지금 봐봐. 제가 체크한 부분을 봐보세요. 자, 허리둘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먹는 거. 많이 먹으면 허리둘레가 커질 거고, 뭐안 먹으면 허리둘레가 얇아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을지, 이것이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뭐와 관련이 있다? 허리둘레와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즉, 답의 근거가 나왔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즉,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을지 결정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원리인 거죠. 근데 그걸 뭘 해서 그런데요? 대안과 비교를 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될까요? 어떤 대안과 비교하는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뒤에 뭔 말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도 그냥 일단 이렇게 답에 내가 목표 설정을 했으면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이 과정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을 봐봐. 예시가 나오면은 앞에랑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그 예시를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결정할 때 이겁니다. 근데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통일성, 웅집성 때문에 패러프레이징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서로 다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결정한다는 것이 바로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은 우리 삶에 있는 영역과 관련이 된 거죠. 밥을 먹는 거는 우리 삶에 있는 영역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 즉 거기에서 그게 작동하는 원리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뭐래? 비교를 하는 거. 그것의 대안과 비교를 하는 거다. 그래서 빈칸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면 된다? 어떤 대안과 비교를 하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선택지로 가보세요. 독창적인 건 아닐 것이고 이게 독창성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미테이션, 모방, 상대성, 그 다음에 시각화, 그 다음에 이거는 건망증 이거거든. 그러면 뭔가
비교하는 거잖아. 비교를 한다는 거는 뭔가 상대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그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요. 먼저 빈칸을 확인을 해봅시다. 음, 빈칸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이 또 첫 문장에 있기 때문에 주제랑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철학적 활동은 기초한다, 빈칸에. 아,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목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철학적 활동이 빈칸에 기초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철학적 활동이라고 하는 요 놈, 요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디에 기초하는가? 즉, 이걸 말을 근데 조금 돌려보면 이거죠. 그러니까 기초한다는 것은요, 빈칸에서부터 이 철학적인 활동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려서 한번 봐봅시다. 철학자들의 갈증, 뭐, 지식에 대한 갈증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여진대요. 뭐를 통해서? 시도를 통해서 보여진대요. 어떤 시도? 발견하려는 시도. 더 좋은 답변을 발견하려는 시도입니다. 의문에 대해서요. 비록 그 정답들이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자, 우리가 이제 독해론 1 같은 데서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지금 이만큼 양보절이죠. 그럼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어디가 되는 걸까요? 주절이겠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철학자들의 지식에 대한 갈증이 보여진다. 뭐를 통해서? 더 좋은 답변을 발견하려는 시도에서 보여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철학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철학자가 하는 것이죠. 지금 철학자가 하는 게 뭔데요? 이거래요. 더 좋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거를 통해서 뭐가 보여지는 거야? 철학자가 뭔가 지식에 대한 갈증이 이거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그 철학적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야? 뭔가 지식에 대한 갈증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요, 다음 문장 하나 더 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동시에라는 말이 나와서 이 조건과 이거가 같이 만나야 된다는 거지. 보니까 이런다. 철학자들은 또한 알고 있대요. 뭐를 알고 있냐면 being too sure 이건 뭐예요? 너무 확실한 것. 너무 확실한 것은 발견을 방해한다. 뭐 다른 더 좋은 가능성의 발견을 방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철학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더 좋은 그런 어떤 다른 더 좋은 가능성들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죠. 뭔가 지식에 대한 갈증, 그러니까 답의 근거를 진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지식에 대한 갈증 아니면은 더 좋은 가능성 이런 것들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나는 이제 이쯤 되면은 답의 근거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한번 선택지로 가볼게. 1번 무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모르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2번 볼까요? 자기 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더 좋은 가능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게, 그럼 아직은 좀 많이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확신은 좀 별로고, 얘는 좀 괜찮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모른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확립된 가치관을 따른다? 자, 얘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왜? 확립된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죠? 답이죠, 이게. 어떤 답이 있는 건데, 그 답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고대 사상가들의 업적? 그러면 앞에서 먼저 사상가들의 어떤 업적이 있다면 이것도 결국 뭐가 되는 건데? 일종의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당연히 답이 안 되겠다. 자, 이해. 자연 현상의 이해. 너무 막연하죠. 즉, 여기서 이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모르니까 알려고 하는 것이고, 이 알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식을 찾는다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뭐와 관련된 거야? 지식에 대한 갈증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자, 선생님, 근데 이게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나는 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한 거야. 뭐냐면 지금 이 빈칸 문장과 그러니까 형광색으로 제가 민트색으로 형광 펜친 부분과 보라색으로 형광 펜친 부분 사이에 그러나라는 말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쟤네들은 서로 같은 논리가 돼야 돼. 맞죠? 그럼 결국 철학자들은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지식에 대한 갈증 때문에 더 좋은 답변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너무 확실한 것이 또 더 좋은 가능성의 발견을 방해한다는 얘기는 너무 확실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좀 잘 몰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좀 모르는 거.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선택지. 그게 바로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푼 거야. 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